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윤통이 쏘아올린 공으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게 생겼습니다. 그죠? 벌써 탄핵하자. 또 아니면 반대에서는 그래도 윤통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벌써부터 광화문에 모여서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뭐 본인은 행복하겠습니까? 이 한 불행한 남자, 이 맥베스 증후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맥베스 증후군은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 저한테 허락을 받으시거나 저작권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당사자인 윤통은 되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대단히 큰 불행감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맥베스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맥베스 증후군에 빠질 수 있는 예비군들이 있죠. 그 남자들.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윤통이 검사 시절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구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트 조직, 검사 조직에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일 깔끔하게 하고 또 누구한테 타협하지 않고 또 후배들 술도 잘 사주고 뭐 이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능력 있고 자존심이 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되는 것보다는 한 영역을 자기가 맡은 영역을 감당하는 장수형 인간들이 많죠. 네, 뭐 이 맥베스 증후군에 해당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도 뭐 맥베스 부인을 만났다면 분명히 맥베스 증후군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부인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맥베스 부인.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실하고 충직하고 욕심이 없고 자존심이 강한 남자와 욕망으로 가득 찬 운명론자, 정말 무식한 이 운명론자가 만나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맥베스 부인이요. 그러면서 가스라이팅과 온갖 이제 이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맥베스가 망가져가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성실하고 충직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사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 점점 망가져가면서 점점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맥베스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세부적으로 이 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운명론, 숙명론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주, 점술, 무당, 예언을 신봉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믿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완전히 녹아들기 전까지는. 왜? 자기 자신이 능력 있고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이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운명을 예측하는 예언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 뭐 굿이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맥베스 부인이 가스라이팅을 하죠. 거봐. 굿을 했으니까 되는 거야. 거봐. 기도를 했으니까 되는 거야. 거봐. 누구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 그래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운명론. 이제 그래 나는 무조건 될 거야. 한두 가지가 맞았으니까 앞으로 10가지, 100가지도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적 기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성적 사고가 안 됩니다. 감정적 사고만 남게 돼요. 당위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 운명론의 가장 큰 그 취약하고 나쁜 게 뭐냐면 당위론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너는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당연히 부자가 될 거야. 넌 당연히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못 이뤘을 때 그때는 세상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계속 원망, 시기, 질투, 짜증 계속 나쁜 감정만 쏟아내게 돼 있어요.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요. 확률적 계산을 안 해봅니다. 타협 안 합니다. 그래서 감정만 남아서 감정적인 태도, 감정적인 반응만 보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원래는 되게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깔끔하게 처리를 해요. 뒷말 안 나오게.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매너라는 거, 예의라는 것을 갖췄죠. 근데 맥베스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례해져요. 왜? 자신을 운명의 피해자로 봅니다. 아, 진짜 나는 진짜 선하고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대단하게 훌륭하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날 못 알아보네? 내 마음을 모르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그냥 하대하고 막 다루게 됩니다. 뭐 정말 원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존중했던 사람이 정말 사람을 도구처럼 쓰게 되고 또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지경까지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제는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고에. 뭐든지 선과 악입니다. 친이 부대와 적입니다. 그것을 계속 갈라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갈라치기가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친이 부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 안 났습니다. 계속 정치라는 게, 또 사업이라는 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리까리 해도 회색 분자이고 내 속 모르는 것 같고 나가서 뒷말 하더라도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설득도 하고 얘기도 나눠서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냥 내가 운명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내 마음을 모르는 것들은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종북좌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종북좌파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변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못 견뎌낼 겁니다. 아마 다 지금 주변에 있으면은 완전히 네오 황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이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 의사시든 아니면 건축가든 뭐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든 이렇게 맥베스 증후군에 빠지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윤통만 특별하게 이런 건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더 큰 욕망을 추구합니다. 왜요?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위대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니들은 모를 거야. 하대했죠.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거를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커지고 뭔가 성과를 자꾸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윤통이 초반기에 뭐 했어요? 맨날 외국 나가가지고 못 따왔다 이러면서 막 계속 뉴스를 도배했잖아요. 사실 정치가 그것도 중요하죠. 뭐 그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좋은데 안에서의 내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들을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 권력자의 덕목이고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부는 계속 부실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밖으로만 막 더 멋있는 거, 더 큰 거, 엄청난 아젠다를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이 회사 살아남겠어요? 아니죠. 대부분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큰 욕망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아내가 계속 하대하거든요. 야, 너는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고 넌 대단한 대통령이고 넌 대단한 사업가인데 요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더 큰 이슈, 더 큰 아젠다를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막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더 큰 실수가 생기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적 사고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더 큰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다 큰 겁니다.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다 보면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실수하죠. 그래서 윤통이 대통령 취임할 때 자유주의 얘기했어요. 그럼 전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관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유주의에 대한 관념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냥 떠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북 좌파, 그 다음에 의료 사태, 이런 거 다 뭐예요? 거대 담론이에요. 이상주의입니다. 의사 많으면 좋죠. 그죠? 종북 좌파 척결하면 좋죠. 산업 스파이 다 쫓아내면 좋죠. 근데 하나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이상주의적으로 아젠다만 마구 던집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국민들끼리 분열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의사분들, 뭐
자기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고 하시게 되면 병원이고 기업이고 다 어려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사실은 자신의 역량, 실력을 이제는 믿지 못해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숙명론,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은 정해져 있다. 그죠? 그 정해진 길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연하게 두려워집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는 내가 시험을 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능력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정보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의사결정도 하고 또 의사결정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운명론에 빠지고 숙명론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은 운명의 피해자가 되고 나는 너무 옳은 사람이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나의 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려워요.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그냥 고치면 돼요. 그죠? 또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왜요? 그냥 운명으로 통치니까. 삼재인데 뭘. 청와대 터가 나빠서 용산을 옮긴 건데 왜. 용산도 터가 안 맞나 보지. 그죠? 뭐 터 바꾸만 하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내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그냥 막연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운명론에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믿지 못하고 점점 비이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멀쩡하게 대기업의 임원인데 이 맥베스 증후군에 빠지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진짜로 매번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에 계속 사이비들한테 돈을 갖다 바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니까 결정이 느리질 못해.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사실 최고 결정자, 그죠? 그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가장 큰 권력은 사실은 의사결정을 조금 미루는 거예요. 그건 여유와 관용의 힘이죠. 그럼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생기고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데 이 맥베스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다 성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욱 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그 무슨 뭐 낮에는 저 외빈 만나가지고 국제적으로 뭐 서로 교환도 하고 MOU도 맺고 멀쩡히 있다가 그분 호텔에 가셨는데 그 사이에 밤에 욱해가지고 10시 반에 계엄령 선포한다. 이게 윤통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맥베스 증후군에 빠지면 성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운명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사실 맥베스에서도 보면 그 전쟁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전쟁터에 나가요. 나가서 최후를 맞이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9번째입니다. 9번째는요. 자아가 상실됩니다. 결국 꼭두각시 인생이 돼요. 원래 성실하고 충직하고 사람 좋았던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의사결정, 모든 판단은 조종당하죠. 그것이 운명인지 아니면 맥베스 부인에 의해서 김건희 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결정은 없어요. 어차피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달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행복할까요? 마지막으로요? 아닙니다. 맥베스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자신이 너무 극도의 불행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수입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얻었던 부가적인 이득으로 얻었던 권력, 그것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존경, 자존심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러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마저도 누더기 옷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멀쩡하고 건강하고 일 잘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자존심도 센 이런 남자가 정말 무식하고 욕망만 가득한 점술 좋아하고
운명 좋아하는 이런 숙명론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망가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맥베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정말 이 불행한 남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맥베스 부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리적 거리, 경제적 거리,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다음에 이 비이성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 좀 안 하시고 거리를 두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건강하게, 정말 능력 있게, 자존심 있게 살아왔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원래 자신으로 돌아오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윤통은 불행한 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인간이 이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윤통이 남은 임기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또 탄핵이 돼서 내려오고 또 전국이 혼란스럽고 또 나라는 더 정신이 없어지고 먹고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심리를 이야기하는 컨텐츠니까 혹시라도 내가 맥베스 증후군에 빠져 있다면 제가 드린 대로 그렇게 현명하게 의사결정 혼자서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거리를 두시고 그다음 심리적으로 좀 거리를 두시는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라면 그렇게 하시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